자, 최근 클로드오프 4.6 새 버전이 나오면서 오픈 AI도 발빠르게 움직였죠. 2월 5일 클로드 버전이 나온 바로 그날 챗GPT 코덱스 5.3을 공개했습니다. 이 새 모델을 분석해보고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동적인 챗봇에서 벗어나 더 에이전트적인 도구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약속해 왔는데 실제로 뭘 준비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챗GPT는 좀 안타까운 역사가 있거든요. 5번 2 버전은 프로그래밍에만 집중해서 그 작은 영역은 강화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많이 뒤처진 것 같아요. 사실 그들 스스로도 5번 2 버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 지나치게 동의만 하던 GPT-4 모델에서 GPT 합전 2 같은 모델로 넘어왔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익스텐디드 싱킹인데요. 제가 쓰던 그 모드가 이제는 아예 말을 안 듣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고객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차트 GPT한테 그 고객 메시지에 답장 좀 써달라고 하면서 견적서는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차트 GPT 5.2 익스텐디드 싱킹은 제 말을 무시하고 각종 요금제랑 패키지 옵션을 다 나열한 이메일을 제가 의견을 물었을 때 무조건 동의만 해주는 GPT-4 같은 경우랑 제가 뭔가 요청했는데 아예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 GPT 사용을 중단한 이유 중 하나죠. 그래도 지금 개미니 체험판 쓰고 있는데 꽤 괜찮네요. 게다가 강력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 필요했는데 나노 바나나 프로가 딱 제가 찾던 거예요. 근데 저 차트 GPT 몇 년 동안 써왔거든요. 알죠? 프리미엄 버전도 거의 1년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2월 10일에 결제를 끊었어요. 단순히 제 말을 안 들어서요. 메시지 처리도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이번 5.3 버전에서 뭘 보여줄지 한번 봅시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어쩌나 걱정되네요. 저는 이 회사를 정말 믿지만 최근 몇 달간 그들이 이룬 발전과 훌륭한 심층 추론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챗GPT 5.3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위기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샘 알트만이 회사 차원에서 코드 레드를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진짜 코드 레드였습니다. 5년 12월 말에는 챗GPT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나노 바나나 프로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최고 품질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었고 개미니 새가 측면 추론 능력과 100만 토큰 컨텍스트 창을 도입하면서 여러 상황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미니 3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GPT 5.2 같은 모델들이 너무 직설적이거나 단순한 답변을 내놓는 반면 제미니는 더 나은 해결책을 게다가 구글은 자체 AI 모델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중요한 소셜 네트워크, 최고의 검색 엔진 구글,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까지 정말 강력한 도구이고 점점 더 많은 재미니 기능을 통합하고 있으며 이메일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 도구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지금 2026년 말까지 선두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5.2 버전으로 많은 불만을 받았죠. GPT-4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응답 지연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제미니 샘 프로, 그러니까 이론상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오래 걸리는 최고 모델한테 작업을 시키면 답변까지 1분 정도 걸리는데 차트 GPT는 15분, 20분씩 걸리고 가끔은 페이지가 먹통이 돼서 20분 동안 생각만 하다가 답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무리 잘 나온다 해도 그 정보 처리하는데 20분씩이나 써야 했을까요? 맞아요. 괜찮긴 한데 재민이도 똑같이 잘 해냈는데 시간은 15분의 1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불필요한 거부도 있었는데 이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보안 필터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해결책은 엔비디아 GB200 NVL7B 클러스터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추론 인프라를 최적화한 거였고 덕분에 GPT 5.3이 이전 버전들보다 25%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론상으로 자율 에이전트 각 채팅마다 생산성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높이려면 더 긴 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여러 모델들이 필요하거든요. 전체 저장소 디버깅, 논문 작성, 그리고 더 고급 작업들 말이죠. 이것이 GPT 5.3 코덱 개발로 이어졌고 단순 텍스트 생성기가 아닌 에이전트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수직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위트의 위협에 맞서 오픈AI도 과학 연구용 프리즘, 웹 탐색용 아틀라스,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덱스 같은 독립 제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물론 이런 도구들 중 많은 것들이 아직 일부 국가에서 사용 불가능하거나 완전한 버전에 접근조차 못하지만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봐야죠. 또한 사실 오픈 AI 측은 이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에이전트 코딩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점 중 하나는 모델이 자기 자신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다는 거예요. 기술 문서에 따르면 모델의 초기 버전들은 새 모델의 학습 실행을 디버깅하기 위해 계측되었습니다. 이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효과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학습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 코덱스 모델이나 일반 모델들이 따로 학습되는 것과 달리 GPT 5.3 코덱스는 코덱스와 GPT 아오이의 학습을 하나로 합친 최초의 모델로 이론적으로 추론과 사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상의 세계 지식을 결합했습니다. 게다가 GPT 5.3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모델들은 프롬프트를 보내면 에이전트나 모델이 생각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실수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GPT 5.3은 그걸 바꿔놨습니다. 에이전트가 작업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이게 꽤 강력한 기능이에요. 특히 작업할 때.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색상을 잘못 처리하고 있으면 색상을 제대로 하라고 바로 지시할 수 있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그렇게 잘 되는 건지 봐야겠지만요. 근데 그리고 솔직히 궁금한 게 생성하는 중에 어떻게 오류를 식별하냐는 거예요. 보통은 먼저 생각하고 나서 결과를 주잖아요. 뭐 코덱스 얘기니까 코드를 계속 보여주면서 진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GPT 5.2 확장 사고 같은 모델은 좀 복잡해 보여요. 왜냐면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결과를 주는 거잖아요. 생각 과정은 볼 수 있어도 실제로 뭘 작성하는지 안 보이면 중간에 지시하기가 어렵죠. 사고 과정의 투명성도 있는데요. 모델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을 알려줍니다. 이건 이미 봤죠. 우리가 이미 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모델 간의 맥락을 유지할 거예요. 알겠죠? 가끔 한 모델에서 다른 모델로 넘어갈 때 흐름이 조금 끊기곤 했어요. 기본적으로 자주 대화 중에 자주 흐름이 끊겼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기억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벤치마크를 좀 볼게요. 먼저 터미널 벤치가 있는데 GPT 5.3 코덱스가 77.3%를 기록했어요. 이건 GPT 5.2 코덱스의 64%에 비해 엄청난 결과죠. 그리고 클로드 오프스 4.6이 65.4%였으니까 이론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앞서는 거죠. 터미널 벤치는 기본적으로 모델들을 테스트하는 건데요. 터미널 안에서요. 알죠? CMD 터미널 말이에요. 알죠? 여기 우리가 여는 이거요. 그런 맥락에서요. 게다가 오스월드 베리파이드 벤치마크가 63.7%인데 클로드 오프스 4.6보다 뒤처져 있어요. 클로드 오프스 4.6은 72.7%거든요. 말하길 오스월드는 에이전트가 시각적 데스크톱 환경에서 생산성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의 기준점입니다. 라고 하네요. 뭐 뒤처져 있죠. 애플리케이션 열기, 시각, 메뉴 조작 같은 모든 것들은 여전히 클로드가 앞서 있어요. 예전처럼 38.2로 그렇게 앞서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버전 간 개선이 엄청 컸지만 여전히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인간은 약 72%의 정확도를 보이는데 이걸 평균적인 인간 29%와 비교해 보려는 거죠. 그 다음 SW 벤치 프로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저장소에서 실제 GitHub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보시면 56.8%를 기록했네요. 이건 GPT 5.2 코덱스가 가진 56.4%에 비해 약간 의미 있는 증가를 나타냅니다. 개선폭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향상 외에도 효율성 개선과 더 긴 세션 동안 작업을 처리하는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또한 이 모델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에도 불구하고 15만 노드가 넘는 대규모 저장소에서 때때로 메모리 손실 문제를 겪고 이전 정의를 잊어버립니다. 또한 GDP 발이 있는데 이는 재무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등 나름 4개 직업의 전문 업무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인간 전문가 성과의 70.9%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GPT와 같은 수준입니다. 왜 향상이에요? 사이버 보안 과제에서도 몇 점 개선됐고 거의 10점 정도 올랐네요. 근데 뭐 이건 아시다시피 그냥 벤치마크일 뿐이죠. 게다가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니까 실제로 모델을 써봐야 이게 좋은 모델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이전 성능을 조금 최적화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분명 엄청난 개선이긴 하지만
클로드 오퍼스 4.6 수준에는 못 미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제 GPT-5와 오픈 AI가 점점 더 빈 약속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클로드나 제민이랑 비교해보면 벤치마크에서는 다 좋아 보이는데 막상 써보면 뭐 그렇죠. 제 경우만 봐도 GPT 5.15 프로그래밍 할 때는 솔직히 불만이 전혀 없어요. 알죠? 그러니까 진짜 잘 돌아갔어요. 게다가 클로드랑 다르게 무제한이라서 엄청난 장점이죠. 훨씬 더 많이 반복하고 실수도 더 하고 테스트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프롬프트 중간에 반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실행 중간에 어떻게 보일지 지켜봐야겠지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좋든 나쁘든요. 알죠? 추론 중간에 AI가 재구성해야 한다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거든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사실상 프롬프트를 다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알죠? 그들이 그렇게 해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몇 달간 이 GPT들한테서 본 건 그냥 헛소리, 또 헛소리였어요. 적어도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건 제 생각엔 첫걸음이에요. 아직 별로인 여러 도구들로 다각화하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챗GPT는 여전히 좋은 모델이에요. 오해 마세요. 하지만 불만은 현실이고 숫자가 말해주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미니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지금까지 챗GPT 썼어요. 말 그대로. 어제까지도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단 챗GPT가 낫죠. 근데 더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기대에 부응했나요? 킬라우데가 100만 토큰 컨텍스트로 진짜 두각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미니는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 마케팅에서도 그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나쁜 모델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모델은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세 모델을 비교한 테스트들을 봤는데 개미니가 때로는 클로드나 GPT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모든 의견 환영이고요. 인공지능의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지켜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